오늘은 노린재료 집합 페로몬 트랩을 방제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서 노린재류, 즉 갈색날개 노린재, 석등나무 노린재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들 노린재류는 현재 우리나라 사과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입니다. 나방류의 발생 정도를 예찰하는 성페로몬 트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밭에서 노린재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방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 이러한 노린재류 집합 페로몬 트랩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과연구소 군이 소재한 연구소에서 발생한 노린재류의 발생 소장입니다. 이와 같이 내 밭의 과일을 가해하는 적들, 노린재류들이겠죠. 움직임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내 밭의 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농약을 정기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처럼 노린재류의 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언제 농약을 쳐야 할지, 조금 기다려도 좋을지 아니면 농약을 치지 않고 넘어가도 좋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농작업을 하러 밭에 가셔서 일을 하다가 노린재가 한 마리가 발생했습니다. 혹은 또 5마리를 발견했다 했을 때 농약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즉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해서 농약을 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과나무 생육 기간 중인 9월 하순까지 노린재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 농약을 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살균제를 살포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노린재류 약을 섞어서 농약을 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프에 보시듯이 노린재류가 여러분들 밭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높은 밀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석등나무 노린재의 경우 5일 조사 기준으로 50마리 이상일 때, 갈색날개 노린재의 경우 5일 조사 기준으로 10마리 이상일 때 방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론입니다. 흔히 노린재류 집합 페로몬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농가들이 주위에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노린재류 집합 페로몬을 통해 노린재들을 유인하고 유인된 노린재를 없애면 전체적으로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죠. 제조사 혹은 판매사의 홍보를 통해 실제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린재류 집합 페로몬의 대량 설치를 통한 노린재 방제 작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실증 시험을 한 장면입니다. 전체 1700평의 과수원에 후지 등 4가지 품종이 심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호두, 매실, 밤나무가 있고 사과배의 폐원이 있으며 포도 과원 그리고 콩경작지와 임야로 구성된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과원의 전경입니다. 이 사과원의 그림으로 보시듯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노린재 트랩을 4월 상순경에 설치했습니다. 그림처럼 물론 밭 가장자리에 설치를 했고요. 사진으로 설치한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변으로 7개의 노린재 트랩을 설치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갈색날개 노린재와 석등나무 노린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생 소장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월 달부터 9월까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산지와 폐원 그리고 콩밭 주변으로 더욱 발생이 많았습니다. 트랩을 설치한 과수원에서 노린재료의 피해 정도를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동그라미 혹은 삼각형은 각각의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진 총 7열에서 노린재 트랩을 설치한 1번, 7번 열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 피해를 받은 나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노린재 트랩을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밭에 설치할 경우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린재 트랩을 왜 밭에서 조금 떨어진 가장자리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노린재를 불러 모으고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 집합 페로몬 트랩을 한 개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밭에서 노린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한 예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밭에서 노린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야만 농약을 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실험 과원에서 각 품종별로 월별로 노린재 피해 정도를 계산한 장면입니다. 아리수 1번, 후지 3번은 각각 1번열, 7번열에 해당합니다. 보시듯이 노린재에 의한 평균 피해 과율이 8.7%에서 최대 34.2%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방제를 위한 목적으로 노린재 트랩을 대량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린재 트랩의 대량 설치 시험에서 남겨진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유인되는 노린재를 그렇다면 모두 잡아 없앨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한 가지 의문입니다. 물론 실험적으로 증명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린재료 집합 페로몬을 대량으로 설치할 경우 그에 따라서 피해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